태근이 오늘 왔지? 진짜. 선물 사왔어? 네. 진짜? 네. 너가 원하는 만큼 사왔어? 네. 오, 그래서 너 표정이 살짝 좋네? 너 서클 꼈구나 지금. 맞아요. 그치. 갑자기 눈동자가 커졌어. 평상시보다. 자, 어떤 애가 그러던데? 자기는 화장은 안 해도 서클은 양보할 수 없다고. 그치? 어떤 옛날에는 틴트는 절대 안 바르고 밖에 나갈 수 없다 이런 거였는데 서클 안 끼고 밖에 나갈 수 없다. 지호야, 너 눈동자가 크다. 저요? 응, 감사해요. 서클 껴야 돼, 또. 아니지. 눈동자가 크네. 자, 좋은 거야, 눈동자 큰 거.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N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남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해야 된대요. 그럼 세우는 방법의 수는 721. 자, 생각해보자. 봐봐. 남학생이 3명 있고 여학생들이 N명이 있어. 그쵸? 내가 남학생 3명을 이웃하도록 하려면 남학생 3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덩어리로 만들려고요. 그쵸? 그럼 얘는 이제 몇 덩어리가 된 거야? N개와 N명과 하나니까 N 플러스 1덩어리가 된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개를 뭐 하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하면 돼요. 잠깐만요. N 플러스 1을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학생 3명을 또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 정도 괜찮겠어요? 자,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720.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산이야. 자, 3팩은 우리가 6이라는 걸 알고 있고 짝짝 하면서 이제 120이 된 거야. 이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팩터리얼 중에 몇 팩터리얼이 120일까만 생각해내면 돼. 그리고 이 5팩터리얼이 120 나오거든요. 이건 해보면 돼. 그러니까 n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명의 농구 선수를 세우는데 A하고 B가 서로 이웃하거나 C하고 D가 서로 이웃하도록 자, 또는이거든요. 자, 또는이라는 국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이 또는이라는 말은 얘는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 B는 이웃하고 C, D는 이웃하지 않거나 C, D는 이웃하고 A, B는 이웃하지 않거나 A, B도 이웃하고 C, D도 이웃하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A, B 또는 C, D가 이웃한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 개를 구할 것인가? 아닌 거지. 뭘 구하는 거네? 둘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면 결국 전체에서 둘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만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이제 국어적인 의미죠. 자, 그러면 해볼까?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단순하게 그냥 전체는 6팩이에요. 그래서 720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찾을 거야. 뭘 찾을 거냐면 A, B, C, D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서 뺄 거야. 근데 A, B랑 C, D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겁내 어려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봐. A랑 B는 이웃하면 안 돼. C하고 D도 이웃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칸막이를 활용해야 되거든. 칸막이. 그쵸? 이 칸막이를 활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지.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F를 먼저 배치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자리에 먼저 A, B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이 5개의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네들도 이웃하지 않고 얘네들도 이웃하지 않는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 먼저 이 둘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2팩이었어. 그리고 세 개의 자리에 A하고 B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3P2였어. 이렇게 만들어진 4개의 자리에 이 사이사이인 5개의 자리에 C하고 D가 들어가는 경우는 5P2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됐느냐? 2에다가 6에다가 20이 들어가서 답은 얼마? 240이라는 값이 나는 거죠. 그렇죠? 240. 근데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240 빼잖아요? 얼마나요? 480이거든? 답이 없어. 그쵸? 답이 없어. 그쵸?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 이게 없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터프를 처음에는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칸 2개짜리랑 저 칸 3개짜리 레벨이 아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배울 때 저 칸 3개짜리가 한번 풀어볼까 하고 딱 접근을 하잖아요.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지. 난 풀리긴 풀렸는데 답이 안 나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 이게 처음 배울 때는 아직은 여러분들의 뇌가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면서 여러분도 지식도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이 딱 거기에 미치는 상태가 되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 하면서 들어가는데 처음 배울 때 여기까지 딱 들어간다? 아마 제가 설명을 해도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이 되거든요. 자,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불문율이 있어요. 무슨 불문율이 있냐면 이게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추가한다는 말과 첨가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요리, 된장찌개를 끓여. 하다가 맛이 없으면 뭐해? 소금 치고 된장 다시 풀고 계속 이거 하잖아요. 그쵸? 이건 괜찮아. 가능하거든? 근데 이게 어떤 경우야? 조합에서는 가능한 일이야. 맞죠? 우리가 피자 만들 때, 컨비네이션 피자 만들 때 재료 어떤 순서로 넣는지 상관없잖아요. 근데 순열에서는 첨가 추가가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이 F가 있고 A, B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얘가 들어가서 C가 만약에 여기 배치가 됐다고 치자.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치자.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A, C, E, F, D, B 이렇게 만약에 배열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A하고 B도 이웃하지 않고 C하고 D도 이웃하지 않는 게 만들어졌어.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했어. E하고 F가 있는데 먼저 C하고 D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A하고 B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C하고 D를 먼저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A하고 B를 집어넣었다고 치자. 근데 A를 여기다 집어넣고 B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얘랑 어때요? 값이 똑같거든. 그치? 값이 똑같은데 여기서 만들어진 저 숫자에서는 이걸 서로 다른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저게 무슨 말인지.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바구니가 예시가 딱 좋거든요. 바구니가 있어요. 두 개의 바구니가 있네요. 저한테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과 C라는 이렇게 세 가지의 알파벳이 쓰여진 공이 있네요. 이거를 저는 이 바구니에다가 나누어 담으려고 해요. 자,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를 누군가 물어봤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여기에 최소한 공 하나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저는 여기에 먼저 하나를 집어넣을 거예요. 3개.
이 셋 중에 고르는 거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다시 여기다 하나를 집어넣을 거예요. 두 개 중에 골랐으니까 두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남은 하나를 어딘가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12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봐봐. 바구니가 두 개가 있어. 세 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었어. 그게 세 가지죠. A, B, C 중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두 번째 바구니에다가 B, C 중에 남아있는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또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두 가지니까 6가지가 된 거야. 나는 하나가 더 남았어.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을지 여기다 집어넣을지 고민하겠지. 그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12가지가 나왔거든. 그런데 또 나는 이번엔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 나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묶거나 A, C, B 이렇게 묶거나 B, C 그 다음에 A 이렇게 묶어서 두 개 한 개를 미리 포장을 하는 거지. 생각해봐. 얘를 집어넣는 방향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겠죠. 두 개, 한 개 혹은 한 개, 두 개. 얘도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얘도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가지에다가 집어넣는 방법 두 가지가 곱해지니까 총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왔어. 그럼 생각해봐. 봐봐. 결과물을 놓고 봐봐. 생각해봐. 단순하게 바구니 두 개가 있어. 한 개, 한 개 얘를 어디에 집어넣을까? 한 개 딱 집어넣었어. 이거랑 두 개, 한 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냐 이렇게 집어넣냐 고민하는 거 결과물만 놓고 봐봐. 어차피 똑같잖아. 근데 경우의 수가 서로 어때요? 다르죠. 얘가 잘못됐어. 이게 왜 잘못되냐? 지금은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내용이야 이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두 번째 할 때 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 이 녀석이 뭐가 문제냐? 봐봐. 예를 들어 바구니 안에 내가 처음에 A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고 나중에 C를 집어넣었어. 이거랑 바구니 안에 내가 처음에 C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고 A를 집어넣었어. 이거랑 결과만 놓고 봐봐. 다녀봐. 이 둘의 결과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어차피 여기 AC, 여기 C에 들어간 건 결과는 똑같잖아. 그런데 처음에 이걸 계산할 때는 A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간 거랑 C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간 걸 다른 걸로 인식해서 계산을 다 해놓은 거야. 그치? 근데 우리 결과물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2로 나눠서 이 6이라는 값을 만들어냈어야 돼. 그치?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 우리가. 맞잖아.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는 다 그럴싸하잖아. 봐봐. 한 개 집어넣고 한 개 집어넣고 얘를 어디다 집어넣을까 뚱 집어넣은 거랑 애초에 처음에 두 개 한 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랑 뭐 그놈이 그놈인데? 이렇게 하잖아. 근데 실제로 계산해봤더니 답이 다르지. 그치? 근데 우리가 그걸 너희가 나야 알겠지만 학생들이 그거를 구별하는 게 어렵다. 어려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첨가 이건 지금 뭐야? 방식이 봐봐. 얘는 한 개 집어넣고 한 개 집어넣고 얘를 다시 또 집어넣은 거지. 뭐 한 거야? 첨가한 거지. 얘는 애초에 들어가기 전부터 뭐 한 거야? 두 개 한 개를 세팅해놓고 딱 한 번만 집어넣었지. 이해돼? 나는 무조건 한 번만 해야 돼. 이걸 부분만 먼저 딱 해놓고 상황 봐서 다시 또 이거 부분하고 이거 안 된다. 이해돼요? 자, 그 말은 첨가 추가는 경우의 수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인 거야. 제가 좀 전에 다시 돌아가서 이거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짓을 했어요? E하고 F를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A, B번 먼저 이웃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 또 추가했어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것까지 알기는 쉽지 않아. 인식을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그럴싸해 보잖아. E하고 F가 있어. 슝슝 들어갔어. 다시 4개가 생겼으니까 다시 그 사이에 숭숭숭 들어갔어. 그럴싸하잖아. 그렇지? 그럴싸해 보이잖아. 근데 안 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처럼 너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있어. 그래서 답이 바뀌는 거야. 답이 아닌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적어도록 하면 괜찮겠다라고 했어. 근데 이 풀이가 이 둘 다 이웃하지 않는 거를 풀어내는 이 풀이가 난이도로 따지면 아라구나 이응고 수준에서 난이도로 따지면 이게 킬러 문제 수준이야. 이걸 풀어내는 게 풍무로 따져도 풍무가 너희가 한 22문제가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뒤로 가서 뒤에 4문제가 겁나 어려워. 풍무 기준으로 따져도 이게 거의 19번, 20번이 나오는 문제 수준이야.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둘을 동시에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 자 생각해봐. 이거 분명히 번거로울 거거든. 그치? 번거로울 건데 아마 그 지은이는 좀 알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문제 유형 중에 그런 것도 있어. A하고 B는 이웃하는데 뭐 C하고 D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A하고 B도 이웃하고 C하고 D도 이웃한다. 이런 문제들도 종종 나와. 그런데 너희가 문제를 풀어보면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는데 C하고 B도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와. 왜? 애초에 심한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가 소위 말하는 고쟁이나 블랙라벨이나 일품이나 1등급 수학이나 1등급 만들기나 이런 고난도 수학이나 이런 류의 심한 교재가 아니면 나오질 않아. 그 말은 뭐야? 이 문제는 굉장히 번거롭더라도 이걸로 풀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번거로워도 이걸로 풀 거야. 자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기억할 건 얘도 이웃하지 않고 얘도 이웃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피해 가자야.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제가 그걸 설명해도 지금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가 너무 어려울 거. 왜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첨가 이것도 애매하잖아. 헷갈리잖아. 더 어려운 개념이야. 그래서 자 가볼게요. 해보자. A, B가 이웃하고 C, D는 이웃하면 안 된대. 자, E, F는 상관없어.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 B, E, F를 가지고 먼저 배치할 거야. 그러면 3팩 그리고 A, B가 왔다 갔다 하는 2팩이 있을 거야. 자, 이해됐어요? 자, A, B 덩어리랑 E하고 F 이렇게 세 개를 먼저 배치할 거야. 근데 A, B는 왔다 갔다 하니까 2팩. 자, 그 다음에 C, D가 들어갈 자리가 몇 개 생겼어? 4개 생겼죠? 그래서 곱하기 4P 갈 거야.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 CD를 이웃하게 하고 AB를 이웃하지 않게 하면 얘랑 방법이 어떨까? 똑같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단순해.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얘는 6이고, 얘는 2고, 얘는 10이고, 얘는 2였어요. 다 곱하시면 얼마죠? 288. 좋아요. 288. 자, 이제 그 다음 가볼게요. 이번엔 둘 다 이웃하는 경우가 볼게요. A, B도 이웃하고, C, D도 이웃하고, E하고 F는 상관없고. 자, 규아야, 몇 덩어리 있어? 덩어리가 몇 개야? 4덩어리. 그럼 몇 팩? 400. 그리고 얘네들 왔다 갔다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얼마를 추가로 곱해야 될까? 200. 그렇지. 2팩을 2번 곱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4팩은 얼마였고? 24. 24에다 4를 곱했으니까 얼마고? 48. 한 번 더. 이 아니고 96? 그렇지. 자, 96에다가 288을 더하시면 얼마? 384. 그렇죠. 그래서 4분 34예요. 이게 훨씬 편해. 이해하셨어요? 자, 두 개를 동시에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일단 피해가.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가는 게 맞아. 번거로워 보여도 이게 더 정확해. 됐어요? 자, 지우야, 두 개를 동시에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알려줘? 네. 근데 아마 이거 들으면 너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지금 단계에서. 그냥 너가 잘 기억해 뒀다가 우리 두 번째 다시 돌아올 거잖아. 그때는 물어봐. 그럼 그때는 알려줄게. 왜냐면 소리들을 젓지 마. 그러니까 왜냐면 뭐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봐야 될 일이긴 해. 근데 두 개를 동시에 이웃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달라. 풀이 방법이 달라. 근데 그걸 너희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만들어낸 방법이기 때문에 너희는 배운 적도 없고 보통 시중 문제집에는 있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너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 있어야 돼. 지금 단계에서는 들어봤자 스트레스만 엄청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10번입니다. 자, 의자 문제예요. 자, 이제부터 의자 문제의 풀이법을 알려드릴 건데 무조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푸셔야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풀이법하고는 다른데 저는 무조건 그렇게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렇게만 푸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다 안 좋아. 자, 봅니다. 6개의 의자가 있어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 모두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비는 자가 있다는 거지. 맞죠? 비는 자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 자, 그냥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풀이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 문제는 애초에 모든 학생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그래도 한 10%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너희 기준으로 모든 급체에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도 이 의자 문제는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결국 시험 볼 때까지 이걸 완벽하게 마스터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잘하는 애들 중에도. 자, 이렇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한테 저는 이렇게 시킬 거예요. 야, 의자 하나씩 들고 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너희 앉을 의자를 일단 띄워오라는 거야. 들고 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면 빈 의자가 한 개가 남겠죠. 자, 그리고 저는 빈 의자 하나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할 거예요. 제3의 성처럼. 그럼 뭐야? 남자 셋, 여자 둘, 중성 하나인 거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중성이야, 중성. 좀 그런가? 양성? 아, 중성, 양성? 뭐가 됐든 좀 애매하긴 해. 근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야? 여학생 2명과 하는데 여학생 2명은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치? 얘네들 이웃하지 않는 거야. 남학생은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남학생 4명과 빈 의자 하나를 가지고 먼저 뭐 하면 돼? 깔아. 그치? 깔겠지? 그러면 몇 팩? 4팩이 되겠지. 선생님 왜 빈 의자를 왜요? 빈 의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니까? 그래서 4팩이 되잖아.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팩이 들어가면 어쨌든 4개의 의자가 딱 세팅이 돼 있을 거야. 어쨌든 4개의 의자가 세팅이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여학생 2명한테 야, 너희들 들고 온 의자 있지? 들고 가서 저 사이에 들어가서 앉아 시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희가 가져온 의자를 그대로 들고 가서 저 사이에 들어가서 의자 놓고 앉아 이거야. 이해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가 있어? 5개의 사이 공간이 남아있죠.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2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럼 뭐야? 5P2가 되겠죠. 그쵸? 끝. 무슨 말이에요? 의자를 띄워온다 해서부터 설정이 시작되는 거야. 의자를 거기다 배치한 상태로 놓는 게 아니고요. 의자를 먼저 가져온 상태에서 시작하자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4팩은 얼마였고요? 24였고요. 5, 4, 20이 되겠죠. 답은 얼마? 480. 생각보다 답의 개수가 많아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책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려운 문제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풍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으면 그거 있거든.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밑에 의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쫙 나래서 앉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 딱 앉은 거거든. 여기 딱 앉았다고 진짜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거든. 알지? 롯데월드 있어. 지금은 없나? 그 약간 파도타기라 그러나? 도깨비 말. 도깨비. 봐라. 몰라. 나 이름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있어. 여기에 그 잡는 게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얘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런 게 있거든. 뭔지 알 거지?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여기가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자리가 있다고 치자. 그냥 이렇게 하자. 요게 내가 사람이 앉는 거야. 3명이 갔어. 앉으래. 그런데 이웃하지 않고 앉아와야 돼. 떨어져서 앉는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풀까요? 그 8개 의자를 해서 세 일렬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 9개 중에 3개를 끝.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난 이렇게 시킬 거야. 야, 너희 셋 가서 의자 3개 띄워와. 그럼 빈 의자가 몇 개 남았어요? 8개 남았죠. 그러면은 3명은 이 가지고 있는 서로 3명이 여기 있는 의자를 띄워서 다 들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빈 의자가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겠죠. 빈 의자 다 띄워라고. 다 띄워와.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빈 의자 8개를 쫙 깔아.
깔았어. 그리고 나서 너희 세 명한테 야 사이사이에 들어가. 의자 들고 들어가서 앉아 이렇게 시키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어떤 의미인지? 의자를 다 어떻게 하는 걸 시작해요? 뜯어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미 배치된 자리에 앉는 개념이 아니고요. 의자를 뜯어온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빈 의자를 8개를 먼저 깔아놓고 이 세 명한테 야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의자 갖고 가서 앉아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가서 앉을 때는 9가지의 자리 중에서 얘네들이 앉을 3자리가 필요하겠지? 그치? 자 이제 근데 질문. 아까는 남학생 3명과 빈 의자 하나가 전부 다 구별이 가능했지? 자 여기 있는 8가지 의자는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다 똑같은 의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8개를 나열하는 이 8팩이 없어져. 왜? 의자 8개는 다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 정확하게는 이런 개념인 거야. 자격이 다 동일한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봐. 좋아요? 너한테 똑같은 의자 8개를 줬어. 간격을 벌려놓으래. 경우의 몇 가지? 한 가지 없겠지. 그쵸? 왜냐면 의자가 다 똑같이 생겼다니까? 너가 이렇게 섞어봤자 어차피 똑같은 의자야. 이렇게 열심히 섞었어. 막 열심히 섞었어. 근데 결과가 똑같아. 의미 없는 행동. 경우의 한 가지인 거야. 됐어요, 다녀가? 자, 그 다음에 뭐 하자? 의자를 들고 있는 3명한테 들어가서 앉으라고 시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희가 처음에 제가 딱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이 고민했지. 어떻게 앉아야 될까? 이 고민을 했잖아. 그치? 근데 이 설명에서는 뭐야? 그냥 사이에 들어가서 서면 되겠거든. 이 설명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자 문제는 이렇게 가야 풀려요. 고민 없이 풀려요. 이건 패턴이니까. 어떻게 가자? 배치하고 사이에 들어가서 서자. 단 나는 뭘 들고 있어? 의자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죠? 놀이기구에서 의자 어떻게 띄워와요? 그냥 띄워온다고 치는 거지. 실제로 띄워오겠니? 그치? 그런 느낌입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일렬로 배열된 경우에만 써먹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일렬로 배열된 경우. 얘네들은 지금 다 일렬로 배열된 경우잖아. 일렬로 쭉 나란히 앉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안 먹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문제에서 누가 질문했는데 그렇죠. 마차 문제처럼 1열, 2열, 3열 이런 문제 1열, 2열, 3열 이런 문제에서는 먹힐 수가 없겠죠. 왜냐면 달라. 1열의 의자와 2열의 의자와 3열의 의자는 당연히 다르지.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안 돼요. 오로지 1열로 배치된 경우에서만 이렇게 풀어가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건 됐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제 마차 문제예요. 어려워.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예요. 정확하게는 저 교육청 기출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게 좀 옛날식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과서, 신상 교과서인가 동아 교과서인가에 실렸거든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야. 넌 지금 고3고 문제를 풀고 있고. 고3에 왜냐면 확률과 통계가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 문제인데 해볼게요. 7명의 관광객이 마차를 타려고 한다. 그러니까 같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 근데 나 너희랑 이거 푼 거 같아. 아닌가? 안 풀었나? 이거 안 풀었나? 안 풀었나? 너희도 안 풀었나? 누구랑 풀었지? 나 최근에 이거 누군가 풀었는데. 자, 어쨌든 가보자. 자, 누구랑 풀었구나. 자, 마차를 타려고 한다.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 마부 앞에 가장 앞에는 2인용 의자가 오른쪽 좌석입니다. 지금 얘 몇 개의 좌석이 7개의 좌석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앉아 7명이. 근데 조건이 있네. 자, A하고 B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C하고 D는 이웃하여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럼 C하고 D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됐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하게 가보자. 먼저 저는 A하고 B한테 선택권을 줄 거야. 야, 여기 3개 중에서 골라. 왜냐면 얘네들 무조건 이웃해야 되잖아. 이웃하니까 너희 먼저 가서 앉아. 야, 골라서 앉아. 붙어서 앉아. 이거야. 자, 선택권이 몇 가지 있다? 3가지. 그런데 곱하기 여기다 들어가요. 왜 그럴까? 그렇지, 둘이 바꿔서 앉을 수 있잖아. 이렇게 1열에서 이렇게 2열에서 이렇게 3열에서 이렇게. 그래서 총 6가지죠. 됐어요? 자, 그래서 6가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D한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이렇게 앉았다고 치자. C하고 D한테 선택권을 줄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갈 거냐면 C하고 D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만 아니면 되지. 그래서 둘이니까.
그러면 C하고 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나머지 경우의 수에서 빼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야, C한테 야 너 자리 골라봐. 그냥 D한테 야 C 옆에 말고 다른 자리 가서 앉아 이런 거야. 그래도 되죠. 자 해보다가 자 C한테 먼저 선택권을 줬어. 너 선택해봐. 그럼 C가 자 1열, 3열, 4열이 있다고 치자.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열, 3열, 4열 이런 식으로 선택했겠지? 봐봐. C가 1열을 선택하면 D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요 중에 하나로 가야 되겠죠? C가 3열을 선택하면 D는 이 중에 하나로 가야 되고 C가 4열을 선택하면 D는 요 중에 하나로 가야 돼. 자, 그럼 선택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보자. C가 1열이야. D의 선택지는 몇 개? 4가지. 왜요? 하나, 둘, 셋, 4개 중에 앉을 거 아니야. 자, C가 3열을 갔어. D의 선택지는 몇 가지? 3가지, 그렇지. C가 4열로 갔어. D의 선택지는 몇 가지? 3가지. 그런데 곱하기 2 곱하기 2. 왜? 그렇지. C가 선택하는 3열이 자리가 2개씩 있어. C가 선택하는 4열도 자리가 2개씩 있죠. 그래서 곱하기가 들어가요. 어려운 거야, 이거. 분리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노가다라고 부르죠. 자, 이제 자 이때 자 먼저 6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C가 이렇게 선택하든 이렇게 선택하든 이렇게 선택하든 어쨌든 선택을 했잖아. 어쨌든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야? A, B랑 C가 다 앉은 거지. 자, 이제 몇 명 남았어? D, E, E, F, G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지. 이제 3명은 뭐 제약 조건이 없잖아. 뭐 하면 돼? 가서 앉아라. 그게 몇 팩? 3팩. 그렇죠. 3개의 비어있는 자리에 어디가 비었던 3개는 비어있으니까 3개의 비어있는 자리에 3명한테 들어가서 앉아! 이거잖아. 곱하기 마지막에 3팩을 들어갈게요. 자,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먼저 했어요. 6. 이것들을 다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얼마? 4하고 6하고 6이었으니까 얼마? 16. 그리고 마지막에 3팩을 해야 되는 거니까 6. 이걸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36 곱하기 16은? 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B와 C가 모두 A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자, B도 C도 A와 이웃하지 않아. 그런데 B하고 C는 이웃하는 말도 상관이 없잖아. 그쵸? 일단 B하고 C가 A랑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가죠? B와 C가 A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갈까요? B와 C가 A랑 이웃하지 않는데요. 자, 이걸 분리해보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B가 C가 양 끝에 있다고 치자. 양 끝에 있다고 치자.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두 개죠. 한쪽에 B가 있고 여기에는 C가 이런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 복잡하면서 귀찮지만 정확한 풀이 있거든요. 자, B, C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B 이렇게 C가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B 땡땡 C가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B 땡땡땡 C가 가는 경우 B 땡땡땡땡 C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어. 이걸 일일이 그려보면서 푸는 아이도 있어요. 안 되죠. 안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요거 30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면 되기는 해. 근데 그러면 안 돼. 왜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평상시라면 몰라도 안 돼. 자, 얘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볼까? B하고 C가 모두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봐요. 어떻게 가죠? B하고 C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 빼기? 어떻게? 이웃하는 거. 그쵸?
아까도 잠깐 언급했어. B하고도 이웃하지 않고 C하고도 이웃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아까 나왔었던 얘네들도 이웃하지 않고 얘네들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인 거야. 그렇죠? 그들 사이는 또 상관이 없고. 그럼 이 방법을 아까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자, A하고 B하고 이웃하고 A하고 C도 이웃하는 경우랑 A, B는 이웃하고 A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랑 A, B는 이웃하지 않고 A하고 C는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방식이. 그렇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A랑 B랑 C랑 모두 이웃하려면 A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자, 너희 세 명이 갈 거야. 단영이가 세상의 중심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규화도 단영이 옆에 있고 싶고 지은이도 단영이 옆에 있고 싶은 거야. 그럼 단영아, 너는 어디 서 있어야 돼? 네. 그렇죠. 가운데 서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야. 그럼 봐봐. A, B, A, C가 모두 이웃하려면 B, C는 관심이 없어. 자기들은 그냥 A랑만 이웃하면 된대. 그러면 A가 앞에 있고 B, C 이렇게 들어가거나 C, B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D, E, F가 낮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몇 팩?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뭐 하면 돼? 3팩. 근데 두 개 있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하나. 자, 두 번째 가볼게요. A, B는 이웃하고 A, C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만 생각해보자. A, B는 이웃하는데 A, C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B를 제외하고 B는 제외하고 C, D, E, F를 가지고 먼저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자리가 몇 개가 생겨요? 5개가 생겨요. 그럼 그 사이에다가 A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제 뭐 남았죠? B 남았죠? 그래서 B 남았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만 하면 되냐면 A가 C랑만 이웃하지 않으면 된대요. 그쵸? A가 C랑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C의 양옆을 제외한 나머지 몇 자리? 세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5P1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3P1이 들어가요. 그리고 D한테 야, 너 A 옆에 갈래? 저쪽으로 갈래?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좀 싸한 거야. 뭐냐면 A가 갑자기 여기 들어갔는데 B가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죠? 맞잖아. A가 이쪽에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A가 이쪽에 들어갔는데 내가 B가 막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이쪽에 들어갔더니 B가 막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이쪽에 들어갔더니 B가 나 여기 갈까 여기 갈까? A가 이쪽에 들어갔더니 B가 여기 갈까 여기 갈까? A가 이쪽에 들어갔더니 B가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나이는 어때요? 갑자기 미쳐버리겠지. 그야 내가 왜 터프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지. 아, 요런 식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 터프 하나하나를 풀어가려면 되게 머리 굴려야 될 게 너무 많아. 그치? 처음 배우는 거 치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터프를 지금은 풀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어.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볼까요? 할까요? 끝까지? 패스할까요? 어떤 느낌이야? 계속 가? 저요? 너가 질문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누가 질문했어 이거? 11번 질문, 12번 질문하신 분. 제가 했어요. 너가 했어? 아, 너 풀었었어?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 너도 풀었는데 못 풀었잖아. 그렇죠?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 터프는 안 할게요. 이해하셨죠? 됐어요? 터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풀이가 나오는 게 다 터프거든요. 터프를 설명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녀가 좋아? 난 안 되는 건가? 자괴감에 빠지게 돼.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는 거야? 근데 실상 이런 수준의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알아나 이음에서 한 2-3문제 나오고요. 풍무에서 한 4문제 나와요. 22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겁나 어려운 문제만 지금 골라가면서 지금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직격타가 심해요. 그 자괴감이.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C, D, E, F를 배치를 하긴 해요. 그리고 A하고 B를 묶어서 집어넣을 거거든요.
네, 아까 했던 풀을 그대로 가는 거야. 자, 얘가 A고 얘가 B야. 얘가 A고 얘가 B야. A, B가 이 사이로 들어갈 거거든. 자,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죠? C 옆에 A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치? C 옆에 A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 두 개 다 되지. 여기도 이거 두 개 다 되지. 여기도 이거 두 개 다 되지. 근데 몇 가지였던 거야? 8가지였던 거야. 여기가 3P1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서 들어가야 돼. 이건 돼. C가 여기 있으면 안 돼. A를 바꿔야지. 근데 C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건 상관없는 거잖아. A가 C 옆에만 안 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B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B가 C 옆에 A가 붙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게 이런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C 옆에 아니라고 한다면 상관없지. 뭘 해도 상관없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총 8가지 생기는 거야. 먼저 C, D, E, 물론 C가 여기 있어도 돼. 그럼 여기서만 한 가지 생길 거 아니야. 여긴 두 가지 똑같아. 자, 그렇게 되고.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도 이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B의 역할을 C가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곱하기 2.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요 녀석은 24에다 1을 곱해서 48이 나왔고, 여기서 구한 요 녀석은 24에다가 발이 16을 곱했네요. 너무 어렵다. 죄송합니다. 계산 너무 잘하잖아. 24 곱하기 16은? 384. 380.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400. 32. 이렇게? 맞나요? A, B, A, C 계산이?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까? 4에다가 400. 8 곱하기 2 들어가고, 네, 432 이거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건데 지금 이걸 구했지. 근데 우리가 원래 구했어야 되는 거야. 다 이웃하지 않는 걸 구했어야 되잖아. 그럼 전체에서 빼야 되죠? 몇 개? 600, 720. 720에서 얘를 빼시면 돼요. 그럼 얼마죠? 288. 이게 이 녀석의 답이 돼요. 결과적으로. 지은아. 나중에는 할 수 있겠니? 네. 이거 할 수 있으면 너희 학교에서는 10% 안에 그냥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자, 이게 약간 풍무에서는 기준점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2등급 안에 들어가는 문제고,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의 새로운 교육 체계에서는 6등급 안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순열 조합 파트가 너희 학교에 어렵게 나오는 건 맞아. 그런데 딱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웬만하면 10%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요 정도의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이제 20% 정도에서 이제 그치게 되는 거고. 근데 아라나 이음은 풍무보다는 시험이 좀 더 쉬워. 진입 장벽도 좀 더 낮아. 그래서 요걸 못 푼다고 해도 운 좋으면 1등급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은 돼. 아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갈 건데, 잠깐만요. 벌써 시작했네. 15번. 머리 많이 썼으니까 5분만 쉬었다가, 길게는 못 쉬고요. 5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갈게요. 머리 살짝 식혀. 자, 핸드폰 내려놓고 공부합시다. 왜? 아, 하나가 멈춰서. 아, 슬퍼. 아, 그치. 이거 하나가 도중에 멈추면 슬프지. 금요일부터는 10시 수업이에요. 아시겠지만. 10시까지 오려면. 지성아, 근데 10시에 들어올 때는 차가 운행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자전거 타고? 근데 빙판길에서는 자전거 타면 안 돼? 다치는데? 자빠지면 다친다. 빙판길에서는 조심해서 걸어다녀야 돼. 자, 볼게요. 지금 15번까지, 15번은 할 차례죠. 자,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E하고 F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저 작업을 먼저 해줄 거예요. E하고 F 사이에 2개의 문자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몇 개의 문자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싹싹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포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개의 문자가 더 있겠죠? 그럼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시키면 돼. 그게 이제 몇 팩? 3팩이 들어가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곱하기 얼마가 있어야 돼? 4. 자, 봐봐. 아 2하고 F. 그렇지. 요 안에 두 개를 집어넣는 과정 4P. 근데 2하고 F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지. 2하고 F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세 개를 팩터리얼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4, 3, 12에다가 3이 6에다가 여기다 2를 더 추가로 곱했으니까 144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지. 두 개짜리하고 세 개짜리하고 느낌, 난이도 느낌. 그래서 자, 다음 볼게요. 16번 가봅니다. 자, 16번 가보시면 자, 헬리콥터를 탄대요. 헬리콥터 안 타. 자, 뭐 저거 케이블카를 탄대요. 5명의 학생이 앉아요. A, B는 같은 줄에 앉고 나머지 3명은 맞은편 줄. 단순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 B 둘이 앉고 3명은 반대쪽에 앉는 거야. 그쵸? 그렇게 생각해봐. 근데 A, B가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이쪽에 A, B가 앉고 나머지 3명이 앉거나 아니면 이쪽에 A, B가 앉고 이쪽에 나머지 3명이 앉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A, B를 어떻게 하면 돼요? A하고 B를 먼저 앉힐 거야. 자리가 몇 개 있어? 3개의 자리 중에서 2명을 앉히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맞은편 세 자리는 3팩. 그냥 3팩이야. 정확하게 3팩 3이지만 3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하나 있고. 곱하기. 근데 A가 오른쪽으로 가도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겠지. 방법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곱하기 이거 해요. 그러면 3이 6에다가 36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7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걸리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자, 좌석 문제예요.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좌석을 뜯어오는 문제에서는 절대적으로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얘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간이 뚝 떨어졌어. 그럼 그걸 할 수가 없어. 자, 그럼 이제 근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봐봐. 여자 2명과 남자 5명이 앉아요. 근데 여자 2명은 무조건 이웃해야 된대요. 단순하게 생각해봐. 봐봐. 따라오세요. 여자 둘이 이웃하에 앉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죠. 그렇죠? 정말 5개. 아니요. 곱하기 2. 그렇죠. 딴딴딴딴딴딴딴딴. 그렇죠. 그래서 10가지예요. 자, 이거 그냥 그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10가지를 구해놨어. 그래서 사람 몇 명 남았어? 이제 5. 5명 남았지. 네. 남자 5명은 그냥 앉으면 되지. 몇 개의 자리 중에서 5개의 자리에 그냥 남자 5명 앉히면 되지. 상관없이. 끝.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마인데? 120. 얘는 얼마인데? 10 곱하면 얼마? 1200. 됐죠? 자, 다음 가볼게요. 19번 가봅니다. 요거 그냥 필수할게요. 19번은 다음 기회에 해드릴게요. 자, 21번 가봅니다. 여학생 N명과 남학생 10만 명 전체 합쳐서 10명인 거네. 그 중에서 2명을 택해서 일렬로 줄을 세울 때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34.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 그럼 반대로 전체에서 2명 모두 여학생인 경우를 뭐 해주면? 빼주면 이게 얼마인 거야? 34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라는 거 한 명, 2명, 한 명이 남학생이거나 2명이 남학생이거나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전체에서 남학생이 포함되지 않고 여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빼주면 결국은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은 포함되는 경우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명이었으니까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 10P2. 그렇죠? 자, 이 중에서 2명 모두 여학생이어야 돼. 여학생이 N명이라고 했거든요. N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지. 그게 얼마래요? 34. 자, 10P는 얼마? 90. 좋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0. 56이 돼야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 몇몇은 56? 87. 그렇죠. 87, 56. 그래서 N은 얼마? 8.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항상 반대로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자.
가시면 김수아. 자, 그 다음 22번 가봅시다. 영화관에 10개가 일렬로 그냥 쫙 나열되어 있대요. 10개의 의자 중에서 3개의 의자에 3명의 학생이 앉는데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앉는. 봐봐. 적어도가 또 나왔네요. 적어도 2명 이상. 그 말은 뭐냐면 둘은 붙어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거나 3명 이상, 셋이 모두 붙어있는 경우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웃까지. 그렇지.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면 결국은 이거 아니면 이거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문제네. 의자가 몇 개 있어? 10개 있어. 3명한테 뭘 시킨다고요? 의자 뜯어와. 너희 앉을 의자 뜯어와요. 그럼 자, 여학생 3명이 의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빈 의자가 몇 개가 있죠? 그리고 빈 의자가 7개가 있죠? 자, 빈 의자 어떻게 한다? 먼저 7개 나열한다. 그런데 좋아요. 이거 7개의 빈 의자 나열하는 경우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오, 자격이네. 자, 한 가지야. 그 다음에 여학생이 3명이야. 찬영아, 여학생들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은 몇 개? 세 개. 아니지. 3개인데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개 중에서? 7P. 아니지. 3.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지금 이웃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의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자가 뭐의 역할?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8. 그렇지, 8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 의자 7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였고 여학생들이 들어갈 자리는 8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지. 그래서 8P3, 8, 7, 6 곱하래요. 얼마? 300. 336? 계산하겠습니다. 바로 87 돼서 자, 이런 느낌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거는 이웃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봐. 답이 아니야. 전체를 빼야지. 그쵸? 그래서 전체는 720. 10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336을 빼야 돼. 그럼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거야. 9, 8에 72, 720에서 336을 뺐으니까 신기하지 않냐? 잘못 구한 답이 분명히 보기 중에 있거든. 학교 시험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빼는 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 384.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 경우의 수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익숙한 숫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383은 되게 익숙한 숫자거든요. 아까도 한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7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한 자리의 자연수 6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가 240이래요. 한번 볼까? 사실 우리 홀수 몇 개인지 모르거든. 그렇죠?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온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홀 오는 경우, 홀 짝 오는 경우, 짝 홀 오는 경우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를 구해서 그렇죠. 양쪽 끝에 모두 짝짝이 오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이걸 제거해 줄게요.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일단 먼저 홀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홀수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짝수는 자 6개라고 했잖아. 그럼 짝수는 몇 개? 6-n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홀수가 n개, 짝수는 6-n개. 자 이걸로 이제 식을 만들어 볼게요.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냐면 6획이었어요. 여기서 뺄 거야. 뭐를? 양쪽 끝에 짝짝 오는 경우. 이 경우를 구해서 뺄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양쪽 끝에 먼저 짝수를 배치해야 돼. 6, 마, n, p, 2에서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할 거야? 4개를 배치해야 되는 거니까 4팩을 곱한 값을 뺄 거야.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대? 240이라는 값이 나왔대. 표현 안 좋죠? 자,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를 무시해. 6-n이라는 걸 저 식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갈게요. 얘는 지금 720이었어. 240이야. 그럼 얘는 480이 나와야 돼. 맞죠? 근데 여기 얼마야? 24가 있어. 약분의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왔어야 돼? 20이 나왔어야 돼. 다시 6-NP2가 20이 나왔어야 돼. 자, 이거 문자에 집중하지 마. 몇 P2가 20일까? 5P가 20이죠. 5, 4, 20이니까. 괜히 이거 6-N이라는 거에 집착하면 머리가 터지거든. 우린 별로 문자 안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어떤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6-P, 그러니까 몇 P2가 20이냐? 여기 5 들어가면 되는데 6-N이 5구나. 그러면 N이 얼마인 거야? 1밖에 안 돼. 생각보다 적네. 그래서 N의 값은 1. 자, 한번 같이 쭉 풀어봤고요. 자, 여기까지 숙제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자,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원 행렬은 진짜 쉬워요. 다음 단원 진짜 쉬워. 자, 도형부터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다. 맞구나. 도형부터. 전혀 안 들어가네? 깨끗하네? 우리 조합을 아예 안 들어갔나요? 그래서 맛보기만. 맛보기만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들어가보자. 자, 조합이라는 녀석은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하는 경우에요. 흔히들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기호 체계로 나타내게 되면은 N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야. 5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O, P, E. 이거 이제 익숙해요. 그런데 5명 중에서 나머지 2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얘는 먼저 2명 뽑긴 뽑아. 그런데 처음에 뽑힌 사람과 두 번째 뽑힌 사람의 순서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순서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명으로 만들어지는 순서니까 당연히 이 팩을 제거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내가 5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 그러면 3명으로 만들어지는 순서니까 3팩을 제거하시면 돼요. 만약에 7명 중에서 4명을 뽑았어. 그러면 4명으로 만들어지는 순서인 4팩을 제거하시면 돼요. 이게 조합의 기본적인 틀이야. 그러니까 내가 3명을 뽑는데 만들어진 순서를 제거하면 조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이라는 녀석은 영어로 따지면 N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필요할 때 그 컨비네이션이에요. 이게 단어의 뜻으로는 조합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NPR 열심히 하신 다음에 이 R의 개수만큼의 순서를 제거하자. 그럼 끝나는 거야. 방식은 단순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오게 되냐면 우리 NPR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 마이너스 RP. 오! 네. 이야. 자,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 알팩이 붙었죠. 그래서 앞에다가 살포시 알팩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원리는 단순하죠. 자, 우리가 순열을 NPR이라고 배웠고요. 조합은 NPR을 먼저 하신 다음에 R의 순서를 제거하자. 이게 기본적인 틀이야. 원리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조합은 순열에 비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계산 과정이 더 추가돼요. 왜? 순열을 그냥 쫙 하면 되는데 조합을 쫙 하고 순서까지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서 좀 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성질 얘기해 볼게요. 우리 과거로 가보면 떠올려보자. 자, 이 얼마죠? 100. 얘는? 얘는? 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외우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조합도 생각해보자. 흥분하셨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볼게요. 그럼 얘들은 이 규칙에 의하면 이거잖아요. 그쵸? 저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자, 한번 해볼까요? n팩은 얘는 n팩이었어. 분모도 n팩이네? 그럼 얼마? 그쵸? 자, 이거 가볼까요? 이거 n이었거든요. n을 1로 나눴으니까 얼마? 네. 자, 이거 가볼까요? np형은 얼마였는데? 1. 근데 0팩도 얼마야? 1. 답은 얼마? 1. 자, 기억하자. np1도 n이고 nc1도 n이야. 왜? 한 개밖에 안 뽑았으니까 한 개로 무슨 순서를 만들어주는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거야. 자, 제가 그랬죠. 0 들어가면 무조건 1 나온다고요. 똑같아요. 자, 이제 얘만 좀 달라요. 이거 왜 그러냐면 봐봐. n명 중에서 n명을 뽑았어. 기껏 n팩 열심히 돌려놨어. 근데 그 n팩의 순서를 또 뭐 했어? 제거했지. n팩 열심히 돌려놨는데 n팩의 순서를 제거해버렸으니까 당연히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그렇죠? 그게 아까 비느자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비느자 7개를 나열했어. 7팩을 때렸어. 근데 비느자 7개가 다 똑같아. 그래서 그들의 순서가 제거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자, 이제 어려운 거 하나 해볼게요. 지금은 흘려 들으시면 돼요. 지금. 봐. 자, 요런 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를 딱 받으시면 교과서에 유제 예제 파트에 이게 분명히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을 증명하세요. 교과서 문제예요. 이것을 증명하세요. 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맞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부담 가지지 말고 보세요. 자, 저는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 녀석을, 자, 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갈 거야. 자, 분자에는 얘를 그대로 써줄 거야. 분모에는 이거 먼저 한번 써주고, 그리고 n에서 r을 빼는 거죠. 앞에 거 뒤에 거 빼는 거죠. 얘에서 얘를 뺐어. 그럼 뭐죠? n-r. 왜냐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뺐으니까 사라져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쪽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써주시고, 여기는 요거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기 뺐어요. 그래서 n-r-1팩 이렇게 이걸 이제 계산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 팩에다가 3을 곱했네요. 그니 몇 팩이죠? 6인 건 알겠는데 얘는 몇 팩이 나오죠? 3팩. 3팩에다가 4를 곱했네요. 얘는 몇 팩? 4팩에다가 5를 곱했네요. 얘는 몇 팩? 그럼 자, n-1팩에다가 n을 곱했네요. 얘는 몇 팩? r-1에다가 r을 곱했네요. 얘는 몇 팩? r팩. 왠지 아세요? 맞잖아. 1, 2에다가 3 붙이면 3팩. 1, 2, 3에다가 4 붙이면 4팩. 1, 2, 3, 4, 5에다가 6 붙이면 6팩. 그러면 n-1은 뭐야? 1부터 n-1까지에다가 n을 붙이면 n팩. 자, 1부터 r-1까지에다가 r을 붙이면 r팩인 거잖아. 맞죠? 자, 얘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 업그레이드 대상은 절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2를 쓰지 않습니다. 숫자 2는 절대 쓰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무조건 1만 들어와요. 왜 이게 무조건 1만 들어오냐? 그래야 하나만 곱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자, 그럼 볼까? 분수의 덧셈. 지은아, 분수의 덧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같이 만들어줘야 돼?
분모를 통분해줘야지. 이건 기본이잖아. 자, 그럼 오, 찾아봐. 이걸 그었다. 어떻게? 진짜 괜찮아? 보여. 봐봐. 이거 보여. 보이잖아. 진짜 괜찮아? 이거 물로 닦으면 바로 닦아지거든? 미안해. 의도하진 않았어. 미안해. 희생 아니기 천만다행이다. 검은색을 산 거 신의 한 수. 고마워. 미안해. 자, 한번 그러면 해볼게요. 우리가 통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분모 분자에 얘는 저는 R을 곱할 거야. 왜냐? 얘는 온전한 거거든. 얘가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얘보다 하나 큰 숫자. 그래서 R을 곱한 거예요. 근데 분모 분자 당연히 곱해야 되겠죠? 통분이니까. 자, 이쪽에서는 얘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저는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할까요? 이걸 곱할 거예요. 근데 왜요? n-r-1보다 하나 큰 수는 n-r이잖아요. 맞죠? 하나 큰 수를 곱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뭐 나오죠? 아까 했는데 알페. 좋아요. 얘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얘랑 곱하면 뭐 나올까요? n-r. 그렇지. n-r보다 1 적은 애에다가 n-r을 붙였으니까 n-r. 자, 분자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일단 그대로 쓸게요. 자, 분모 봐봐. 분모 어떻게 돼 있어? 지금 통분 자연스럽게 됐지? 맞죠? 분모 똑같잖아. 그치? 근데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분모 지금 다 똑같아진 상태지. 그렇죠? 이제 분모를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통분이니까. 자, 큐아야 보자. 얘랑 우린 더해야 되거든. 근데 덧셈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거 다항식이거든. 자, 이 둘은 동면이다 아니다. 공통인수가 있다 없다. 누가 공통인수다? 마이너스 1 팩까지. 그래서 팩까지 가야지. 그렇죠? n 마이너스 1 팩까지가 공통이잖아. 그렇죠? 공통인수를 묶는 거야. 그러면 자 n 마이너스 1 팩으로 묶었어. 그러면 자 우리 분배 법칙 떠올려봐. AB가 있고 그 다음에 CB가 있어. 이거 묶으면 B로 묶은 다음에 A하고 C를 어떻게 해줘요? 더해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랑 얘를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R하고 n-R 더하면 뭐야? N. 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뭘로 바뀌어? 그렇지, 얘도 업그레이드 되잖아. n-1팩에다 n 곱했으니까. 얘가 뭘로 업그레이드 됐어? n 팩으로 업그레이드 됐지. 오? 됐다. 이게 그래서 자, 제가 이걸 굳이 해드린 이유는 뭐냐?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이 녀석이. 그리고 학교별로 이걸 수행평가로 봐요. 증명하시고 수행평가 다 써야 돼. 그리고 이게 시험으로 나오면 그 여러분 그 유형원 교재에 보시면 22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유형원 교재 222페이지 유형원 개념원 말고 유형원 아까 문제 푼 거 문제집 푼 거 22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22페이지에 1238번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1238번이 우리가 지금 금방 한 거거든요. 학교가 이게 시험으로 나오면 이렇게 빈칸으로 나와. 시험은. 근데 이걸 수행평가로 보면 제가 쓴 것처럼 여러분이 서술을 쓰셔야 돼요. 통문은 아직 이거를 서술형으로 남겨놓고 객관식으로 나왔어. 학교 시험에서는. 아라는 이게 서술형으로 수행평가를 봤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어디든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어느 학교도 선생님들 취향이야. 왜냐면 선생님들은 언제든 바뀌잖아요.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녀석은 언제든 수행평가 서술형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교 시험에서 빈칸책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럼 빈칸책에는 누가 나오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빈칸으로 들게 되는 건데 자,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어떤 흐름인지는 보셨죠? 제가 사용한 건 딱 이거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 형태로 만들었어. 분수 형태로. 그리고 분수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걸 뭐 하기 위해서? 통분을 하기 위해서.
분모에 있었던 녀석들의 마이너스 1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더니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통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야. 어쨌든 다 짜고 친 거니까. 자, 준비가 된 거야. 그래서 딱 해놨더니 공통인수가 보이더라. 묶었더니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문제예요. 되셨나요?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이러면 돼요. 지금 너무 부담 가지 말고. 하지만 학교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 이거 몇 번 써보면 돼요. 써보면 또 써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 조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조합은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악수 또는 리그전, 분할 분배로 나타나는 조나눔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분할 분배는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5명이니까 이렇게 보자. 5명 중에서 남자 2명을 포함하여서 3명을 뽑는 경우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할까? 분명히 5명 중에서 남자 2명 이미 뽑혀야 되지. 낙하산이야. 이미 뽑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는 뭐만 고민하면 돼? 셋 중에 누굴 뽑을까만 고민하시면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걸 굳이 식으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지. 원래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건데 남자 2명은 이미 뽑혀 있으니까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 아파. 솔직히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남자 2명은 이미 뽑혀야 돼. 그럼 2명은 일단 뽑아놓지.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한 명만 더 뽑으면 되지.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뭐라고 쓰는 게 편해? 3C2라고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 이렇게 보자. 어떤 집단을 봤어요? 자, A, B, C, D, E, F, G 이렇게 7개가 있네요. 자, 모음을 포함하여 4개를 뽑으래요. 근데 자격은 같아요. 모음 몇 개 있어요, 이게? 2개 있죠? 그러면 2개는 무조건 뽑혀야 되잖아. 그럼 우리 몇 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모음 2개는 이미 뽑혔으니까 남아있는 5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돼. 근데 순서는 상관없잖아. 그냥 뽑기만 하래잖아. 그쵸? 그러니까 조합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5, 4, 순열 계산하고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얘도 3. 근데 아까 우리 이거는 그냥 n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3을 하시면 돼요. 좀 더 가보자. 그럼 이번엔 변동이에요, 변동. 이 중에서 모음을 제외하고 3개를 뽑으래요. 그럼 모음은 어떻게 된 거야? 제거됐지. 그럼 우리 몇 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돼? 그렇지. 어때요? 괜찮죠? 자, 이제 어려운 내용을 해볼게요. A, B, C, D, F, G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특정한 2개를 포함하여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다시 7개 중에서 특정한 2개를 포함하여서 4개를 뽑으래요. 자, 특정한 2개는 누가 정할까요? 단영아, 너가 정할까? 특정한 2개는 너가 정할까? 그래요? 뭘로 특정한 걸 할래? 아니야? 특정하는 문제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알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문제가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정했다고 치자. 그럼 나는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이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더 뽑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D하고 F를 뽑았어. D하고 F를. 그럼 나는 A, B, C, E, G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만 뽑으면 되지. 문제가 A하고 G를 뽑았어. 특정하는. 그럼 나는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지. 봐봐. 특정하는 누가 되든 계산식은 어때요? 똑같죠. 그럼 나는 특정한이 누군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특정한은 그냥 아무나 되라고 해. 7명 중에서 누가 특정한이래. 그래 너 그냥 특정한이라고 해. 그러면 나는 그냥 걔네들 뭐 하면 돼? 배제하고 뽑으면 돼. 왜? 낙하산은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해하셨나요? 내가 저 특정한 2명을 고르기 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교야, 너가 고민할 거야? 문제가 고민 알아서 해줘. 문제가 알아서 2명 제껴준다고. 그럼 너는 뭐만 하면 돼? 이제 남아있는 2명을 제외한 남아있는 5명 중에서 2명만 추가로 뽑으면 되겠지. 됐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는 경우랑 특정한 누군가를 포함하는 경우. 이 녀석. 물론 특정한을 제외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볼까? A, B, C, D, E, F, G, H, I. G까지 가보자. 총 10개예요. 이렇게 할게요. 모음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F하고 G는 포함하지 않고 5개를 뽑으래. 자, 야, 흡사 뭐하고 비슷하냐면 어떤 애는 이웃하고 어떤 애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가 비슷한 거거든요. 봐봐. 10개 중에서 모음이 몇 개 있어요? 3개. A, E, I 3개가 있죠. 그래서 3개를 빼. 근데 F하고 G는 무조건 포함된대. 그럼 저 2개를 어떻게 해야 돼? 빼. 왜? 모음은 어차피 모음은 무조건 포함돼 있으니까 3명 이미 뽑혀 있는 거야. 얘 FG는 어떻게? 뽑으면 안 되니까 배제시킨 거지.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 남아있는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이제 몇 개만 더 고르면 돼. 전체가 5개인데 이미 모음 3개는 뽑혀 있으니까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굳이 식으로 숫자면 10-3-2라고 얼마였어? 5-3 이렇게 되는데 복잡하다고 이런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10개 중에서 모음 3개는 반드시 들어가. 그럼 모음 3개는 무조건 뽑아놓고 시작할 거야. 그렇지? 근데 F하고 G는 빼래? 그럼 빼버리면 돼. 그럼 난 이제 뭐 하면 돼? 남아있는 5개 중에서 몇 개만 더 고르면 돼? 추가로. 이미 3개는 뽑혀 있으니까 추가로 2개만 더 뽑으면 되겠죠. 되셨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저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것도야. 봐봐. 다시 8개로 돌아왔어요. 모음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여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모음을 적어도 하는데 모음이 2개가 있거든. 그럼 A랑 자 뽑는 경우랑 E랑 자 뽑는 경우랑 A랑 E랑 자 뽑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구할래? 아니면은 자 뽑아서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얘를 빼는 방법을 취할래.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 봐봐. 전체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8개 중에서 3개를 뽑았어. 그런데 이걸 뽑는 겁니다. 자연수입니다. 자음에서 그렇죠. 단어가 있네. 자음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3개. 이걸 빼주시면 되겠죠? 자, 8, C, 3은 8, 7, 6에다가 3, 2, 1, 띡 해서 56. 6, 5, 4에다가 3, 2, 1에서 띡 해서 5, 3, 15. 이렇게 빼주시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가볼까? 자, 우리 반에 애들이 결승하지 않았다면 여학생이 3명이 가봐. 남학생이 5명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학생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여서 4명을 뽑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학생 하나에 남남남, 여학생 둘에 남남, 여학생 셋에 남, 여학생 넷 이렇게. 여학생 넷 없구나. 자, 어쨌든 간에 이거잖아.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하자? 전체, 그렇죠. 8, C, 4에서 빼자. 남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만 구해서 빼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됐죠? 자, 이제
너희가 느끼기에는 어려운데 실제로는 되게 쉬운 녀석을 해볼게요. 봐봐. 너희가 지금 8명이거든.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에서 돌아가면서 악수를 한 번씩 다 시킨대요. 자, 그랬더니 경우의 수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죠? 8명 있어. 그럼 숫자 좀 줄여볼까요? 자, 3명 있어.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되죠. 4명이 있어.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 하시면 되죠. 5명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하시면 되겠죠. 맞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악수가 뭐야? 둘 연결하면 악수를 할 거 아니야. 둘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연결시킨 거야. 근데 이게 8개야. 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연결하면 되겠지. 그쵸? 중학교 때 이거 하잖아.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거. 근데 너희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거든. 기억나니? 어. 가로축 n 마이너스 어. 2요? 3. 3 마이너스 그리고 나누기. 바로 2. 그럼 얘를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봐? 8 곱하기 5 나누기 2를 한 거지. 그치? 그럼 대각선의 개수가 구해지지. 그럼 이게 몇 개 있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있겠지. 그럼 여기다 8만 더 하면 되겠네. 그럼 8로 42로 나눴으니까 28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치? 이게 답이야.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악수를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해? 2명. 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야, 8명 중에서 둘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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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 말은 뭐야? 8명 중에서 내가 몇 명을 뽑으면 돼. 2명을 뽑으면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그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만큼이 악수하는 횟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3가지거든? 4명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6가지였어.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실제로 10가지거든. 똑같잖아. 그쵸? 악수를 시키려면 몇 명이 필요해? 3명이 악수를 할 수는 없어. 그럼 2명이 악수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악수를 할 때 이 둘의 자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둘 똑같이 악수를 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 뭐야? 순서에 상관없는 자격이 같은 대표 몇 명을 뽑으면 둘을 뽑으면 알아서 악수를 할 거 아니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얘를 8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8, 7 나누기 2, 1 해서 28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그러면 이 공식은 도대체 어디서 탄생한 거예요? 이거야. 얘가 그릴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양옆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연결하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하시고 꼭지점의 개수가 8개고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나 이렇게 가는 경우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악수하는 건 단순하게 가자. NC2가 답이야. 그냥 둘만 뽑으면 돼. 근데 자 여기서 리그전이라는 말이 나와. 단영아, 너 스포츠 안 보지? 네. 리그전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대결하는. 대결하는 건데 어떻게 대결해? 세 팀이 있어. 리그전을 펼쳐. 경기가 몇 개가 필요해? 3번. 오, 네 팀이면. 자, 지은아, 리그전이 뭔지 알아? 돌려가면서 한 번씩 다 경기를 치르는 거잖아. 근데 봐봐, 이게 악수랑 다를 바가 나는 거지. 우리 악수를 하려면 2명을 고르죠. 그래서 둘이 악수를 하게 만들죠. 리그전이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기를 다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5명 있으면 지성이가 지호랑도 단영이랑도 규아랑도 지은이랑도 전부 다 돌아가면서 전부 다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얘는 악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리그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돼? 그냥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리그전이라는 말을 나오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기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N개의 팀 중에서 2팀을 고르면 어쨌든 경기를 치를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거를 저쪽에
한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흘려들어. 월드컵 경기가 열렸습니다. 팀들이 참가를 하네요. 24개의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8개의 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 팀씩 8개의 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그전을 치른대요. 그럼 3명이 리그전을 치르면 3경기씩 열리겠죠? 그렇죠? 왜냐면 3시2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을 가지고 상위 1등과 2등인 팀들을 가지고 16강전 리그 대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너먼트를 했습니다. 이때 A라는 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 와, 뭘 말이 안 되는 문제잖아, 그치? 어느 학교 문제였어? 김포고 문제였어. 풍고는 그 수준 안 돼. 김포고 고등학교 3학년 문제였어. 와, 그러고 보면 얘는 도대체 무슨 정신일까 한 번도 느꼈지. 이상한 학교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 물론 계산이 가능한데 확률이니까 또 가능은 한데 어쨌든 확률이니까 가능해요. 왜 확률이니까 가능해요? 24분의 1이 답이거든. 어쩌나 24팀 거기엔 조건이 붙거든요. 모든 팀의 이길 확률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냥 24분의 1인 거야. 어쩌나요? 24팀의 모든 팀의 승률이 똑같다. 리그전을 하던 대진표를 하던 뭘 하던 결과적으로 24분의 1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애들이 질문하길래 그 풀이를 보고 애들이 풀이를 딱 보면서 와, 너 진짜 고생했다. 선생님, 이거 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답은 2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왜 24분의 1일까? 모든 팀의 승률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모든 팀이 결승에 진출해서 우승할 확률이 똑같겠네? 배당금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네요. 그럼 24분의 1이겠다. 그렇네요. 하면서 애들이 허탈해하더라. 실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이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런 거고. 자, 우리가 조합에서는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저거전을 포함하는 경우, 악수하고 리그전까지. 자, 할만하죠? 괜찮죠? 할만하죠? 자, 이걸 제가 뒤로 빼는 거는, 이거는 뒤로 빼서 개념을 공부할 거야. 먼저 우리가 이걸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그 다음 단계로 이걸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게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 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녀석의 배점은 기본적으로 5점대 문제예요. 그냥 어렵다는 거야. 딱 나오면 이거 풀면 솔직히 말하면 분할 분배 풀잖아요. 그러면 순열 조합 거의 마스터하는 아이야. 솔직히 분할 분배를 풀 수 있는 아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다른 유형의 문제들은 다 풀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야.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나오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게 이 분할 분배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뒤로 좀 빼서 좀 부담감 좀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아까 좀 늦게 시작해서 끝난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숙제가 애매한데? 숙제가 나갈 게 애매한데. 우리가 전에 1994, 1800유형까지, 844까지, 844까지 수열 파트는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 프린트물에서 프린트물 부분 있죠? 그쵸? 제가 모아서 같이 뽑아드렸죠? 자, 845번부터 여기는 그냥 숫자 조합하는 거니까 할만할 테고 850번까지 일단 푸시고요.
숙제를 낼 만한 게 없네. 근데 근데 얘는 3명이 나와서 우리 평가를 보기도 애매한데. 그러면 오늘 우리 숙제가 1222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일단은 프린트는 이렇게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책에서 이것도 별로 안 되네. 1223에서 1230번까지 1223에서 그래야 조금 된다. 그죠? 한 7문제 되는데 터프 풀지 마시고요. 터프 풀지 마시고 7문제밖에 안 되는데 요거 풀어오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가 별로 없네요. 이음고 졸업선물, 이음 충 졸업선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금요일부터는 수업이 10시부터 진행이 돼요. 10시에 정규 수업입니다. 10시에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10시까지 오시고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가 우리가 이제 공수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우리가 여름 때 했던 것처럼 점심시간 혹은 평가, 자습, 수면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가 공수 2를 진행을 합니다. 2학기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3시부터 4시까지가 밀린 숙제, 평가가 있으면 평가, 자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10시까지 한씩 와주셔야 됩니다. 요한이 없잖아요, 요한이. 그렇지? 요한이랑 유주 없으니까 웬만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